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불교문화축제인 레드로드가 열렸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고용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킴 드리콜 매사추세츠주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고령시는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년 11월 광주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불법 합성한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광양과 순천 등 전남의 기초의원들도 최근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광양시의회 의원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수신됐습니다. 메일에는 자신들이 의원들의 성비위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화폐로 약 1억 5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첨부된 음란 영상 속 남성의 얼굴에는 의원들의 얼굴이 불법 합성돼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 협박 범죄입니다. 특히 얼굴 노출이 오는 사진들은 게재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 주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야만 일반인들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5개 자치구 의원 중 9명이 불법 합성물로 협박을 받는 등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공인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합성을 위한 얼굴 사진이나 연락처 등을 구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범행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는 경우에는 일단 첨부 파일을 절대 열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에 최우선적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피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노력이 되려 협박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민원 실내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이 함께 참여해 협업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며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동대문 경찰서와 함께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공무원이 웨어러블 캠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팀장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고지한 뒤 비상벨을 눌러 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민원인을 제지하는 순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민원 여건과 등 4개 부서와 보건소, 청원경찰, 경찰이 함께 참여해 협업 체계를 점검했으며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와 함께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군은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시설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점검에서는 기구 파손과 노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상반기 서울시와 함께한 정기 지도 점검의 일환으로 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 등 5곳의 주요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에는 구청 안전재난과와 서울시, 민간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놀이기구의 파손과 노후 여부, 바닥 상태, 충돌 위험, 기구 고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주택단지와 어린이집 내 시설에 대해서는 낙상, 손끼임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정비 요청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 불교문화축제인 레드로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상 속에서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석불사와 초심사, 성림사 등 지역 내 9개 사찰이 참여해 연꽃차 시음,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에게 향과 꽃, 차 등 6가지 공약물을 올리는 육법공양과 영산작법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봉독, 국제붓다 평화봉사단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중랑구가 제7회 겸재 책거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책 읽는 중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축제는 공공도서관, 사립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축제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비단옷을 입은 책의 저자 박혜선 작가 강연, 동화 피노키오 공연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2113 도서교환전을 마련해 더 이상 읽지 않는 헌책 2권을 새 책 1권으로 교환하는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지역 정치권,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 신산업 전환 등 4대 분야에서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 사업 23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는 TK 신공항 건설을 선정하고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 82조 원 규모의 76개 세부 사업을 이번 공약에 담았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3점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과학관 개관 이래 최고 점수입니다.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과 시민을 연결 소통하는 생활 속의 과학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상설 전시, 과학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서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체험형 전시 확대, 단체 관람객 맞춤형 해설 제공, 연령별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대청호 500리길 탐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두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탐방지원센터는 대청호 500리길을 안내하고 탐방로 관리를 담당하는 거점 시설이며 연간 약 100만 명이 찾는 대청호 500리길은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기존 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접근성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시는 총 사업비 9억 1,3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센터는 상담실, 독서실 등 다양한 기능 공간을 갖췄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예비 인증을 획득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상가동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센터는 지난 개청식을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시설 매입 등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센터가 남부노인복지관 일부 공간을 빌려 운영돼 온 터라 준공 당시부터 센터와 복지관 양측이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렸으며 특히 28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 탓에 인근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센터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중 삼천동 일대에 8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시는 현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해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 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센터 이전을 통해 강남동은 655대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남부 노인복지관 역시 활용 가능 면적이 확대되면서 행정 편의 및 노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춘천시는 시청사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봄내 글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내 글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광화문 글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난달 시작한 봄내 글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상적인 짧은 글귀를 선보여 지역사회 SNS에 인증사진이 꾸준히 업로드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봄내 글판에는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예원 리틀싱어즈가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발표한 곡 이제 시작이야의 노랫말이 선정됐습니다. 봄내 글판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새로운 글귀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5회 미탄면 체육대회가 미탄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참가해 다채로운 경기로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창군 관계자를 비롯해 기관 단체장, 출향 인사,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탄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미탄면 13개리 마을 주민들이 참가해 줄다리기, 제기차기, 민속개주, 한마음 달리기 등 다채로운 경기로 승부를 펼쳤으며 경품 추첨과 노래자랑 등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탄면 체육회는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선정된 마을은 농촌의 경우 약 16억 원, 도시지역은 약 3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 등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담장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 선정된 마을은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마을당 최대 국비 지원액은 농촌 약 16.5억, 도시지역 약 33억 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킴 드리콜 매사추세츠주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김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2차 전지 등의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대표단은 4박 7일 일정으로 보스턴과 애틀란타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만남에서 충북도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바이오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최적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송 K 바이오스퀘어를 소개하며 기업 지원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는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년 연속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률 위기에 대응하고 임신, 출산, 육아 친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27개 기업에게는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 현대화 등 총 4억 원 규모와 기업당 1,500만 원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됩니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로 1년차에서 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년차에서 4년차 대원은 사이버 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화생방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 재해 발생 시 민방위대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합니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령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총 40대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또는 보령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기관입니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열리는 첫 공식 회의입니다. 제2기 위원회는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됐으며 행정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민관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날 제2기 위원회는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협력사 71개 고용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주최하고 익산지청, 군산지청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재배치에 따른 일시적 생산 중단에 협력업체 지원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개정 통상임금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3곳이 참여한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채용 정보는 물론 모의 면접과 진로 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어 구직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시도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이 저마다 부스를 차렸습니다.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까지 부스는 구직 청년들로 온종일 북적입니다. 기관들이 한 번에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준비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열린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청년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광주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33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아와 금호, 엠코 등 지역 민간 기업들도 참가해 구직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대충 들어왔는데 이제 현직자분들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연봉과 하는 일 들어보니 더욱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되는 채용 상담 외에도 모의 면접과 진로 설계, 직업 능력 진단 등 취업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취업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서 모든 기관의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고용률은 떨어졌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광주시는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취업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 주택 사업이 호응을 얻자 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만원주택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남도의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신도군의 전남형 만원주택 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월 만원으로 전용 면적 60에서 84제곱미터 규모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월 임대료는 만원으로 기존 만원주택과 같지만 거주 면적이 더 넓고 거주 가능 기간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에 이릅니다. 청년 부부에게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서 맨 처음 신혼부부,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도를 시작으로 보성과 공, 신안 등 4곳에 내년까지 아파트 210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곡성과 장흥, 강진, 영암 등에 270호를 짓고 나머지 군들에도 2035년까지 모두 1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집값이 매우 저렴해지면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 이외에도 화순과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0세에서 39세 청년 5,900여 명이 순 유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섬 우도의 대표 축제 제14회 우도 소라축제가 우도 천진항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철 먹거리 우도 소라를 함께 즐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정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축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과 물가 등을 살펴보고 도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우도 소라 축제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도 소라 축제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5 문경 찻사발 축제가 경북 문경에서 열립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축제를 지향합니다. 이번에는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열리며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는데요. 축제에서는 실용적 생활자기 그리고 기획다원까지 다양한 도자기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제작가 교류전과 같은 전시 행사를 비롯해 찻사발 빚기, 달의 체험 등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경시에서 즐거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교육은 신청학교를 방문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빗질 체험 등을 통해 동물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